1941년 12월 7일 이른 아침, 진주만 기지 쪽에서 굉장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당시 대다수의 미군은 각 부대의 훈련 상황으로 알고 이를 지켜만 보았다. 하지만 곧 그건 훈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진주만 상공을 일본 전투기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일본은 미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기에 앞서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중이었고, 국제사회는 이런 일본의 무력 침략을 비난하며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결정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일본에게 가장 강도가 높았던 제재는 석유와 고철 수출 금지였죠. 일본은 이제 자국의 힘으로 그 위기를 타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 강력한 침탈로 동아시아의 자원을 확보하는데 매진하게 됩니다. 침략을 통한 자력갱생을 꿈꾸고 있던 것 같습니다. 석유 대부분을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던 일본이 이에 대한 수입길이 막히자 동남아시아 지역의 유전 확보가 시급했던 것이죠. 전쟁을 통한 피해가 막심했던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거나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일본은 이런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남방계획 또는 남방작전이란 것을 펼치게 되죠. 남방작전에는 당시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괌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쟁은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미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보망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유럽 쪽 전쟁에 참가를 두고 고민하던 상황이라 일본 침략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왔죠.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하와이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들은 평온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183대 전투기들의 첫 공격은 여유롭게 비행을 즐기고 있는 민간 경항공기의 격추였습니다. 그리고 곧 진주만 상공에 도착한 일본 전투기들은 미국 메릴랜드함의 급강하 폭격을 시작하며 미국의 선빵을 날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의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미국 8척의 전함이 완전히 불타고 2척은 파괴되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하여 3,600명에 이르렀죠. 반면 일본군의 피해는 고작 29대의 항공기와 6척의 잠수함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때 일본 전투기의 공격 방법입니다. 가미카제라고 하는 급강하 폭격, 즉 자살 공격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미카제에 동원된 전투기 조종사들은 우리나라를 비롯 동아시아에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도 동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으로 차출되어 합류된 가미카제 대원들이 어떠한 이유로 차출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테러 형태의 공격 방법은 잔인한 수단이었죠. 다시 말하지만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하와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평온한 휴일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모두 똑같이 말이죠. 이 선빵은 미국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놓고 망설이던 미국을 국제사회 전쟁 대비전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양국은 엄청난 군사무기를 만들어내며 태평양 전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일본이 의외의 선전을 하며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제393 폭격비행대대 소속의 B-29 7대가 티니안섬의 북쪽 비행장에서 이륙하여 일본 열도를 향해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 3대는 역사를 바꿀 비장의 무기인 리틀보이와 팬맨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기들이 실려 있었죠.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미국의 폭격기들은 일본에 잠입하는 데 성공. 리틀보이와 팬맨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죠. 바로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은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모든 전쟁터에 일본 병사들에게 투항을 권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길고도 길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승전국으로 종결됩니다. 만일 일본이 미국에게 승리했을 경우
현재의 세계관은 크게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잔혹한 일본군의 만행이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실행되며 큰 상처와 고통을 줬을 것이죠. 우리는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과를 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하와이 거주민과 군인들, 일본군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